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4일 토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입니다. 명절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저는 어젯밤 늦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마친 미국의 주요 지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상승. 초반 시작은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보시는 그림처럼 윗꼬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다음 주 17일, 18일에 있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이라고 하죠. 아니면 최근에 2주 가까운 강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주요 지수는 역사상 고점 바로 밑에서 윗꼬리를 내리고 윗꼬리를 올려놓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필요 조건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협상입니다.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원래 아침에 올리기로 했던 방송인데 저녁 때 다 돼서 밤에 올라갔죠. 거기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했었다. 그런데 유예 부분에는 콩이나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아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그 협상 전에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손짓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관세 유예가 아니라 아예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상 전에 분위기, atmosphere warms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예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10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것을 10월 15일로 15일간 뒤로 5% 추가 관세 불리는 걸 뒤로 미뤄졌죠. 서로 협상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단계적인 협상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먼 길,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괄 타결이 아니라 하나씩 할 수 있는 단계적 협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달러 원 환율,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했는지를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위에는 달러 대비 역의 위안화 환율이고요. 아래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달러 원 환율입니다. 지금 지난 4월 15일부터 어제까지의 일간 차트인데요. 어찌 보이십니까? 거의 쌍둥이죠? 예. 저는 몇 달 전부터 달러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변수의 문제다. 특히 위안화와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인다. 결국은 한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면 대외 변수가 개선되는 대로 저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결국 하락할 것이다. 끊임없이 주장했죠. 이런 주장,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댓글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은 곧 IMF로 간다. 팩트로 보지 못하고 당위성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장하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될 기대감, 왜냐하면 지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농산물 관세를 유예하거나 농산물을 사준다는 등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는 타결이 될 가능성도 높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주죠. 당연히 위안화 환율, 위안화가 절하돼서 달러 대비 많이 올랐던 게 이미 7.2까지 올라가던 게 7.04까지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7.0도 깨고 내려올 분위기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위안화의 환율과 어쩌보면 똑같이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1220원까지 갔던 환율이 어느새 117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환율의 하락세,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위안화 환율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밤이죠. 금요일 새벽 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요. 기준금리를 일단 0.2% 정도 그렇죠. 이거 맞나요? 수치가 0.25인지 0.2로 기억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로 기준금리를 내려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로 종료했었죠.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매월 200억 유로의 은행의 순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양적 완화는 통화 증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만 할 수 있는 아주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건 제가 쓴 돈의 감각에서 나오죠. 돈의 감각은 이렇듯 경제의 기초, 기본, 투자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제 강의가 상당히 편하게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재개하기로 했으니 유동성을 시장에 붓는 거죠. 특히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모기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양적 완화가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나설 수 있죠. 그러므로 양적 완화를 시장은 무척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계 경제의 두 축이죠. 미국과 유로존의 ECB는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CB 양적 완화를 발표한 날, 이게 어제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밤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이니까요. 오른쪽 빨간색 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1490달러 정도 하던 게 갑자기 약 40달러 이상 올라서 1530달러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요일 밤에 올렸던 제 유튜브 방송에 왜 갑자기 금이 오르냐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죠. ECB가 양적 완화를 발표했고 그러면 한마디로 머니 프린팅 역할이 된 거죠. 그러면 금 가격은 올라가죠. 금이 가격이 가장 좋아하는 거,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금리나 머니 프린팅, 부채 증가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ECB의 양적 완화 발표로 순식간에 급등을 했지만 금 가격은 다시 원상 그 전날의 가격으로 원상 회복돼서요. 오늘 새벽에는 온스당 14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갑자기 ECB의 양적 완화가 약발에 안 먹힌 이유는 뒤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한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 소매 판매, 미국의 GDP의 70%는 소매에서 나오죠. 서비스 부분. 8월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인 0.2% 증가보다 2배로 넘어섰죠. 0.4% 증가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자동차 판매는 다양한 전방위적 내구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 그러면 미국 경제 정말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동차 판매가 7월보다 1.8% 증가한 데에 힘입어 소매 판매가 기대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이어 발표된 8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89.8에서 92로 높아졌습니다. 즉 서비스, 소매 부분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경제에서 경제가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경제 좋구나. 금리 인하 가능성,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10년 만기, 2년 만기 채권의 스프레드죠.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중요 신호죠. 이게 이 그래프보다 좀 높아져 0.1로 확대됐습니다. 8월 말에 저게 마이너스 나면서 주가를 짓눌렀었는데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저게 많이 누그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Federal Fund Futures Rate이죠. Federal Fund Rate Futures,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배팅에서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6%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한다 이렇게 배팅을 했지만 오늘 새벽에는 79.6%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주식시장도 올라가다가 윗골을 내렸던 거고요. 금 가격도 ECB의 양적 완화에 비해서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채권금리 상승이 주식시장 상승, 반대로 금가격 하락, 세 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를 감안할 때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2% 가까이는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1.9%까지 올라왔습니다. 1.5 밑에 했던 것이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저렇게 올라왔으니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경계감, 좀 더 추가 상승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꺾인다는 의미 아닙니다. 자, 미국 주가 위주로, 미국 경제 위주로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이머징도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미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이 오른다고 미국이 오르지는 않지만 반대로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무조건 빠지고요. 미국이 오르면 올라갑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게 없어졌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이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위주로 방송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보시는 그림은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EEM. 지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200일선을 치고 50일선까지 치고 올라가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머징 마켓 지수가 저러면 한국의 코스피도 영향을 받겠죠. EWI입니다.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ETF입니다. EWI. EWI 상당히 높은 수준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코스피 200으로 환산하면 2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월요일 코스피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죠.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303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차트상으로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만하죠. 자, 베트남 관련 간만에 베트남에서 금요일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돈의 감각,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머징 국가 투자의 비밀. 이머징 국가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를 담보자산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 베트남도 외환보유고가 증가되면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골드만삭스가 금요일 밤에 애플 주가를 무려 26% 하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 TV 서비스, 넷플릭스와 같은 애플 TV 서비스를 한 달에 4.99달러인가요? 5달러도 안 되는 초저가로 발표한 데 따른 건데, 이로 인해서 애플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애플은 지난 12월 말 1월 저점을 찍고 거의 역사상 고점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 골드만삭스가 26% 하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약 40%의 수익을 남기고 애플주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플 TV 저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비스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빠른 속도감으로 전개를 했는데 짧게 하려고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는데,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다음 주 FOMC,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문우싱 장군이 50년 만기 채권, 100년 만기 채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장에 주시장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고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